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아침은 아니고 오후에 올릴 때도 있는데, 토요일이면 찾아뵙는 투자에 도움되는 글로벌 주간 이슈 타임입니다. 한 주간에, 이 코너는 한 주간에, 글로벌, 그죠? 글로벌. 미국 위주긴 한데, 어쨌든 유럽이나 뭐 일본, 아시아 이슈도 있고요. 글로벌 이슈를 점검을 좀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투자에 도움되는 지식. 이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좀 읽기 힘들지만 말씀드리니까 투자에 도움되는 지식을 꼭 체크하고 국내 주식이든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께 도움이 되는 방향을 위해서 주간 단위로 체크하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에 뉴스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 뉴스 중에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굵직한 뉴스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체크하려면 정말 뭐 100개도 넘을 수 있고 뭐 10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우리가 큰 빅피처라고 하죠. 제가 항상 보는 거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어떤 변화, 지식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야지 돈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저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하는 거니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 타이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굵직한 거 3개를 탑3를 가져왔고요. 미국 재무부에서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중단한다는 거 어제 마감 시황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에어컨, 뭐 가전시장까지 침투하겠다. 내년부터.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지수를 낙관적 전망 S&P 500을 내년도 21년도 말을 그죠? 4,30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 가까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전망을 했는지. 자, 일단은 항상 첫 타임에 체크해드리는 주간 단위 뉴욕 증시만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 증시도 해드리면 좋은데 그럼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사실 글로벌 그 증시의 맥락은 미국 증시에서 사실 나가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주린이 여러분들 혹시 모르신다면 뉴욕 증시 사실 지금이야 유동성이 국내 증시에 되게 넘쳐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외국인의 입김이 되게 중요했고, 뉴욕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거의 다음날 코스피가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장이 얼마 불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뭐 시대의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도 꼭 뉴욕 증시 체크는 꼭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술주들 이쪽인데 많이 빠졌네. 여기에 S&P 500에는 테슬라 없어요. 아직 편입 안 됐어요. 12월 21일인가 되잖아요. 테슬라는 아직 없어요. 나이키가 많이 올랐죠. 3.66%.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되게 호실적이었어요. 특징적인 나이키, 일라이 릴리, 그죠? 화이자, 뭐 백신 개발한 그런 쪽. 일라이 릴리는 뭐 어저께 종근당이랑 종근당 바이오에서 판매 계약한 그 이제 물질이 렘데시비르랑 같이 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로 FDA에서 승인이 곧 날 거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금융주 쪽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 산업재 뭐 가치주라고 하는 이 산업재 쪽이 그나마 기술주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은데, 그죠? 에너지 쪽 좋았죠. 엑슨모빌, 뭐 세브론 뭐 이런 쪽 2~3%또 올랐고, 근데 이쪽도 뭐 퀄컴이나 AMD 이런 쪽, 그죠? 넷플릭스도 플러스 났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어땠죠? 혼조세였어요. 혼조세. 우리나라 코스닥이 개별 종목 장세였듯이 좀 혼조세 속에 개별 종목 좀 장세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는 나스닥만 조금 상승했네요. 나머지는 하락 마감했고요. 뭐 이 이유는 사실 그러겠죠. 이 기술주들이 많이 안 좋았는데 테슬라의 효과가 컸겠죠.
JP모건에서 전망을 냈어요. 지수 전망이 아니라 경제 전망인데 올해 코로나로 2분기 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미국 역성장 전망을 다시 내놨는데 코로나 일일 확진자 거의 19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10만 넘어갔냐 했는데 거의 더블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 그죠? 미국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처럼 마스크 뭐 의무 이런 것도 그게 크게 없기 때문에 내년 초 경기 침체로 역성장 전망을 어쨌든 내놨고요. 그거는 팬데믹과 일부 봉쇄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을 가장 큰 이유로 놨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대형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진에 보시면 재고가 거의 없는 그죠? 프로덕트 쇼티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데죠. 생필품 이런 게 사재기라 하니까 락다운에 따른 미국 재무부 이게 좀 컬러인데요. 이걸로 미국 시장이 금요일장 즉 새벽에 좀 전에 마감한 미국장이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렸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중단인데 이걸 마치 지금 주린이 여러분의 연준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저금리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유동성은 결국 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매입 그죠? 국채 매입 회사채 매입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하는 거 현대판 MMT라고까지 나오는데 그죠?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시장에 돌아다니는 걸 연준이 다 사주는 거잖아요. 다 사주는 거 이걸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시면은 3월에 올해 코로나 처음 미국에서 확진자 엄청 많이 발생하고 6만 7만 발생하고 할 때 긴급 유동성 푼 게 있어요. 그게 요 5가지 말고 플러스 4개 9개 총 9개인데 요 4개는 90일의 추가 연장을 내년 3월 말까지 하겠다. 그죠? 그죠? 근데 5개는 올해 말로 종료해라. 그리고 미사용 기금은 반환해라. 그 가는 금액이 500조 원 정도 지금 나오는데 그걸 다른 곳에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뭐 이거를 연준 재무부가 이상한 데 쓰진 않겠죠. 또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데 중소기업 대출 제공하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MSLP 회사채 매입용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신 이 회사채가 되게 안정이 됐거든요. 지금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리스크가 큰 기업들 금리가 이렇게 치솟아 가지고 부도날 수 있고 뭐 그런 리스크 지표 제가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 세컨더리 마켓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산담보부채 대출기업 타프도 마찬가지고 지방채도 충분히 안정적이다. 이거 굳이 지금 뭐 남는 금액 쓸 데도 없는데 일단은 해소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시장은 마치 연준의 유동성을 이게 긴축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건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좀 오해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와 S&P 지수 편입은 이제 확정이 났죠. 확정이 됐고요. 확정인데 아직 아니고 내달 12월 21일경에 되는 거죠. 텐던전지 태양광 사업에 이어 텐던전지는 제가 영상에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물론 국내 위주로 올려놓긴 했지만 그때 테슬라가 왜 기업이 대단한지 올려놨습니다. 이거 1부, 2부 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에 올려놨으니 텐던전지 태양광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산업적으로 좀 분석을 해놓은 거고 가전산업까지 침투 예정이라고 적었는데 요게 태양광 패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에어컨을 돌리고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친환경 그린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지금 세계 3위 부자 등록했죠. 이번 주에 테슬라 폭등하면서 거의 4,600억 달러인가요? 기업 가치가 테슬라만 뭐 스페이스X 이런 거 빼고요. 어쨌든 근데 에어컨 산업까지 하겠다. 국내 가전산업 특히 LG전자 이런데 좀 삼성전자 특히 LG 같은 경우 가전이 워낙 강자인데 조금 약간 경쟁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전기차에 이어서
가전산업까지, 우주산업, 태양광 산업, 친환경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 연결돼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금주가 20% 폭등했어요. 400불대 초반에 있는 게 거의 50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489달러에 마감했지만 20%나 오른 거죠. 그죠? 이날이 S&P 500 편입 확정이 난 날이었죠. JP모건의 경제 전망이 어두웠다면 한편 경제 전망은 어려운데 지수는 갈 길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에게 불막힌 예상을 하는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보다 19% 오른 4,300까지 연말까지 달 거고 22년엔 4,600선까지 가능하다. 계속 오른다는 거죠. 연준이 23년까지 저금리를 공표했었잖아요. 근데 이 연준이 23년까지 저금리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 완전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근데 이게 AIT라는 9월에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원래 인플레이션 목표를 2.6%, 그죠? 이 인플레이션 목표 2.0은 어떻게 도달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 영상 9월에 올린 거 평균 물가 목표제 AIT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또 설명하면 길어지잖아요. 어쨌든 AIT 이 정책까지 해서 이게 평균 2.5에서 3%까지도 늘린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걱정 없고, 완전 고용 지금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거던데, 이게 정말 되면은 뭐 연준이 긴축을 이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마냥 23년까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는 거고요. 어쨌든 골드만이 강세장을 예상하는 이유는 기업 실적에 근거하고 있고, 순이익 총합이 S&P 500 상장된 기업의 순이익 총합이 YOY 연간으로 올해 대비 30% 이상 증가할 거다. 이게 증가하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야 되겠죠. 이 증가폭 가파른 업종에서 역시 기술주랑 소비주다. 미국은 GDP의 거의 90%가 소비주죠. 소비로 인해서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중국처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MS, 구글. 기술주는 저금리 한해 고성장하는 기업의 가치는 지속 성장한다. 이 얘기도 계속 제가 했던 겁니다. 그죠? 뭐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그죠? IT, 그리고 바이오, 저금리 안에서 성장주를 사용하는 이유 계속 말씀드린 거, 골드만에 비슷하게 뭐 전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에 12월에 상장하는 시가총액 한 30조 넘는 에어비앤비.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 인력 감축을 했어요. 근데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시국에 교외 지역 숙소를 대여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도나 강원도, 그죠? 숙박시설이 뭐 주말이면, 그리고 연말이면 거의 뭐 풀부킹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등장을 통해 내년에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저효과겠죠? 이런 것들 나스닥에 상장한다. 또 다른 플랫폼, 그죠?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행, 뭐 숙박 플랫폼이긴 하지만 에어비앤비에도 사업성을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 앞으로 몇 달 고비.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코로나 극복해도 과거로 못 들어가. 요 표현은 제가 매우 공감하고 제가 계속 했던 표현입니다. 그죠? 왜 못 들어간다고 했죠? 왜? 일단 백신 나와도 시간이 많이 걸려. 화이자 모더나 이번 주 소식 지난주부터 있었지만 확산 속도 19만이죠. 미국 1일 확진자. 우리나라도 계속 오늘 380명인가요? 오늘? 큰일이에요. 2단계 올라갈 것 같아요. 연말에 저도 약속이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몇 달은 매우 힘들 것.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완전히 극복해도 일부 업종 정상생활 돌아도 가격 성장성.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디지털 요새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그죠?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토스증권이 지금 출범한 거 아시죠? 예, 출범
준비 중에 있고, 카카오증권은 이미 있고, 20대, 30대 제가 카카오를 분석하면서 10대까지 요 세대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형 증권사 뭐 한투, 삼성, 신한, 뭐 미래대우 이런 데를 쓰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카카오 분석하면서. 디지털에 대한 혁신을 하지 않는 회사는 결국 다 죽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회사가 국내로 치면은 코로나가 정상화돼도 정상화 쉽게 될까요? 기존 사업 그대로, 기존 마케팅 그대로 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이키 실적은 제가 오늘 뉴스에 안 넣었는데, 뭐 요가복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앱도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도 인수해가지고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온라인 쪽 매우 그런 것들을 정말 전략 방향을 잘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얘기 왜 길게 하는지 아실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결국 기업을 투자한다는 건요, 그 기업에 나아가는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기업이 과거 시대에 계속 머물러만 있고 그 과거 시대 매출과 이게 확보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독과점 기업이 라고 하더라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그런 기업들을 주식 투자 15년 20년 생활 속에 많이 봤습니다. 뭐 상장 폐지 가는 종목 봤어요. 대표적인 게 해운업종이에요. 해운업종. 지금 얼마 전에 벌크 지수 올라오면서 HMM 옛날 과거 뭐죠? 현대상선인가요, 이게? 근데 해운 기업은 중국 쪽에서 투자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2011년, 2008년, 2011년 이후부터 어쨌든 2008년인가요? 리먼 브로더스 터지고 이후부터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 호황을 이뤘다면. 근데 뭔가 변화를 줬었어야 돼요. 자, 얘기가 길어지나 연방정부에서는 경기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중앙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연준은 내달 마지막 올해 회의가 있습니다. 1년에 9번씩 회의를 하죠. 뭐 긴급 회의를 빼면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속도, 구성자산 방안 논의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월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저는 왜 갖다 붙였냐면은 이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우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고, 이분이 뭐 경제 돌아가는 거를 뭐 저의 100배, 1000배를 아시는 분일 텐데 이런 얘기 괜히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금주 뉴욕 증시 주간 단위 혼조 모습이었죠. 근데 테슬라 S&P 편입으로 나스닥만 조금 소폭 올랐고요. 테슬라 시중을 4,641억 달러, 금요일 종가 기준 원화 기준 518조까지. 삼성전자가 저는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일론 머스크는 주식 가치로는 세계부 3위입니다. 이번 주 호실적 나이키 좀 전에 얘기 드렸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자구책 좀 전에 다 얘기 들었어요. 여기 미리 얘기 드렸는데 사업 추진력,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 코로나 세계 이후에도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죠. 누가 더 생산적이냐, 효율적이냐, 빠르게 나아가느냐,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될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아마존 파머시도 얘기 안 드렸는데 미국 약국업체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저는 보인단 말이죠. 아마존 파머시 한번 네이버에 쳐보세요. 연준 파월 의장이 저처럼 지겹게 계속 말하고 있죠. 저금리, 유동성. 근데 아까 재무부가 해소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유동성을 좀 근간을 해칠 만한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요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의 바람까기도 하고요. 지금 대통령 안 됐다고. 자, 하지만 시장은 부양책을 멈출 수 없는 거. 연준도 중앙정부도 저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멈추면 다 같이 죽는 걸로. 여기서 금리 올리면 미국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살아남아요. 자, 미국 시장을 잘 아는 분이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걸 지금 요 두 개를 즐겨야 되고, 국내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 거의 마무리됐고 제가 하나씩 스크린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내년도 코스피, 코스닥이 오를 수 있는, 아까 S&P가 골드만에서 기업의 이익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일부 종목이 다 편식할 수는 있는데, 간신히 있게 스크리닝, 오타가 오늘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스크리닝 하시면서 내년도를 보는 투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항상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